안녕하세요. 이병찬 물리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등가속도 운동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자유낙하 운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등가속도 운동의 예시이고, 자유낙하 운동을 통해서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들을 파악을 하면은 다른 문제에 적용을 할 때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수 있는 예제예요. 그래서 오늘은 자유낙하 운동을 낱낱이 파헤쳐 보고 그 특징을 연구한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을 다른 문제에 적용하는 방법까지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낙하 운동이 무엇이냐?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 g 10m/s 제곱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운동을 말하죠.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g를 이제 9.8m/s 제곱으로 많이 배우는데 저는 뭐 계산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10m/s 제곱으로 그냥 풀게요. 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지금 이 공이 낙하를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처음에 공의 초기 속도 v0가 0m/s에서 출발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시간을 t는 0이라고 하고 y 낙하거리도 0이라고 할게요. 0m겠죠. 1초가 지났어요. 1초가 됐을 때 v 같은 경우에는 10m/s가 되겠죠. 왜냐면 1초에 10m/s씩 증가하는 운동이니까요. 이때 y 같은 경우에는 5m가 돼요. 이걸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공식을 그냥 쓰면 되는데 2분의 1 at 제곱 플러스 v0t에서 v0가 0이고 a가 g인데 10이기 때문에 그냥 5t 제곱만 남는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얘를 적용을 하면은 5m라는 걸 구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2초, 1초가 더 지났을 때 v는 20m/s고 y는 여기에 2를 넣으면 되겠죠. 2 제곱은 4니까 20m. 그리고 t는 3초가 됐을 때 이제 v는 30m/s고 y는 여기 3의 제곱을 넣으면 5 곱하기 9니까 45m.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뭐 당연한 계산을 왜 다 일일이 구했냐? 제가 같은 시간 간격으로 t는 0, 1, 2, 3일 때를 다 계산을 했어요. 그때 보면은 속도 같은 경우에는 0, 10, 20, 30 이렇게 같은 간격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첫 번째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은 속도 간격은 시간 간격에 비례를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v는 at 플러스 v0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그죠? 보면 뭐 사실 근데 이게 가속도의 정의이기는 한데 at가 곧 델타 v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뭐 예를 들어 2배 증가를 하면은 그러니까 속도의 변화량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에서 만약에 시작을 했다. v0가 0에서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속도 자체가 t에 비례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선형 비례이기 때문에 0에서 출발을 했으면 뭐 t가 뭐 1에서 2가 됐으면 속도도 뭐 0에서 10에서 다시 20이 되는 그런 선형 비례의 관계에 있다라는 걸 첫 번째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얘를 보시면 5t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이가 t의 제곱에 비례를 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이가 1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이는 4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이는 9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간격으로 한번 쪼개서 보시면은 간격으로 쪼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0초부터 1초 사이, 1초부터 2초 사이, 2초부터 3초 사이 이 간격을 한번 볼 거예요. 이 간격. 이 간격은 1대 3대 5다.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 숫자를 왜 굳이 말을 해줬냐?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놀랍게도 외우시면 좋아요. 특히 1대 3의 비율은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초기 속도가 0, 정지 상태로 출발한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게 뭐 예를 들어 처음 2초 동안 100m를 움직였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데 그럼 다음 2초 동안 얼마나 움직였을까요?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면 그냥 300m라고 대답을 하면 돼요. 왜냐면 이게 0m/s에서 출발을 했으면 뭐 가속도가 어떻게 됐건 간에 s는 대충 t의 제곱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처음 2초 동안 1을 갔으면 그 다음 2초 동안은 3을 가야 돼요. 적절하게 구간을 나눌 수만 있으면은 이 비례 관계를 이용을 해서 계산을 굳이 해보지 않더라도
답을 정말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적용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별 한 3개 정도로 줄게요. 뭐 더 어려운 것들도 있으니까 물리를 하다 보면 별 한 3개 정도의 적용 난이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재적소에 여러분들이 응용을 하시기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근데 적어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특징, 시간 간격이 같으면 속도 간격도 같다. 초기 속도가 0인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건데, 초기 속도가 0인 경우에는 우리가 공식에서 이 V0t 항이 없어지기 때문에 변이가 t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이 사실 두 가지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되게 많은 문제에서 활용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실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또 그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예제를 몇 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한 자동차가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자동차의 속도가 10m/s 제곱이 아니죠. 10m/s가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10m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지점에서부터 자동차의 속도가 20m/s가 될 때까지 이동한 거리는 몇 미터인가? D는 몇 미터인가를 물어봤죠.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되는 게 속도 간격 델타 V가 10m/s로 같아요. 지금 뭐 첫 번째 구간 1번 구간과 2번 구간이 있으면 1번 구간과 2번 구간에서 델타 V가 10m/s로 같죠. 그래서 델타 T 또한 같다. 같은 시간 간격이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해서 같은 시간 간격을 이동을 했으니까 처음에 10을 이동을 했으면 그 다음 D는 뭐다? 10 곱하기 3에서 30m다. 말도 안 되게 풀 수가 있죠. 그죠? 이게 뭐 첫 번째 솔루션이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 평균 속도를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평균 속도. 자, 일단 첫 번째 구간 1번 구간에서 평균 속도 얼마죠? 평균 속도는 5m/s라고 했죠. 근데 10m를 이동을 했으니까 시간은 2초라고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2번 구간도 여러분들 2초가 걸린다. 이건 동의할 수 있죠? 2초가 걸린다라고 동의를 하셨으면은 오케이. 그러면은 2번 구간에서 평균 속도 이걸 1이라고 하고 이걸 2라고 할까요? 평균 속도 10에서 20이 됐으니까 산술 평균 하면 15m/s. 이때 이동한 거리 D는 15 곱하기 2 하니까 30m. 그죠? 이렇게 평균 속도를 이용을 해도 사실 되게 간단하게 풀 수가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보자마자 뭐야 30m잖아 라고 답이 바로 나올 수가 있어요. 계산을 해보지 않고도. 근데 뭐 이런 문제를 보면 정말 되게 특수한 경우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정지 상태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무슨 뭐 같은 시간 간격 동안 이동하는 그런 문제가 세상에 얼마나 많겠어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사실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많아요. 특히 정지 상태를 중간에 지나가는 그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냐면 보세요. 예를 들어 경사면이 있어요. 경사면이 있으면은 이렇게 구슬을 굴려요. 이런 문제 많이 보셨죠? 그죠? 구슬을 굴려서 처음에 예를 들어 뭐 4m/s로 시작을 했어요. 가다가 이렇게 멈추죠? 멈추고 이게 다시 내려와요. 다시 내려와가지고 예를 들어 뭐 2m/s가 됐어. 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m/s에서 멈출 때까지 뭐 운동을 분석하고 멈춘 상태에서 다시 2m/s가 될 때까지 운동 분석하고 이런 거를 하다 보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런 문제가 이런 어떤 적용 방법이 되게 많이 활용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문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하는 걸 연습을 해보셔야 되고, 사실은 등가속도 운동 공식이랑 평균 속도를 이용하는 방법만 아시더라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데 그렇게 크게 뭐 어떤 어려움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자유낙하 운동에서부터 파악을 한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을 이용을 하면은 어떤 경우에는 되게 쉽게 문제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운동을 되게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해보면 이건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에 직접 적용을 해보고 느껴보시고 이런 경우에 정말 이렇게 풀 수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득을 하시게 되면서
이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문제 적용 직접 내 손으로 문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꼭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다른 문제를 한번 또 풀어볼게요. 이거는 제가 앞선 영상에서 먼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의 공식을 설명할 때 뭐 잠깐 제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갔었는데, 지금까지 배운 내용, 평균 속도를 이용을 하는 방법,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을 통해서 배운 어떤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을 적용하는 그런 스킬까지 전부 다 쓸 수 있는 스킬은 모조리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한번 다시 분석을 해볼게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문제의 정답을 푸는 건 지금 뭐 제가 하려는 거랑 뭐 아무런 상관이 없고요. 그냥 이 운동이 어떤 운동인지, 초기 속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지난번에 초기 속도를 못 구했으니까 초기 속도 V0를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이거를 한번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그럼 문제를 해석해 봅시다. 교각 사이의 구간을 지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모두 같다 라고 했으니까 이때 t, 이때 t, 이때 t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간 간격이 같죠? 그죠? 근데 시간 간격이 같은데, 자, 1번 시간 간격 동일. 시간 간격이 같다고 했는데 이게 v0가 0m/s에서 출발을 했으면 어때요? 거리 간격이 변이 간격이 1대 3대 5가 나와야 되죠. 근데 지금은 1대 2대 3이 나오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뭐 평균 속도가 이 구간에서 V면은 여기선 2V고 여기선 3V다 라는 얘기인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사실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되는 게 사실 V0는 뭐 0보다 크겠구나, 이거를 사실 파악을 할 수 있긴 있어요. 감각이 좋으신 분들은. 왜냐면은 이게 t의 제곱에 비례를 하면은 1대 3대 5가 되는데, 이게 앞에 좀 속도가 작은 영역에서 비율이 좀 커졌잖아요. 그죠? 5분의 3이 돼야 되는데 3분의 2밖에 안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초기에 속도가 조금 있었다, 이거를 감각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보지 말고 조금 더 제대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t일 때 평균 속도가 2v고 그 다음 t 동안 2v고 그 다음 t 동안 3v의 어떤 평균 속도를 가지고 운동을 했다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이게 평균 속도가 등가속도 운동의 경우에 이게 산술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V0, V1, V2, V3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그럼 V0랑 V1의 산술 평균이 V라는 얘기고, 뭐 V1이랑 V2의 산술 평균이 2V라는 얘기고, 뭐 3V도 똑같겠죠? 그죠? 굳이 안 쓸게요. 이렇게 계산이 된다는 얘긴데, 근데 V1 빼기 V0는 V2 빼기 V1이랑 V3 빼기 V1이랑 몽땅 같아요. 왜냐면 시간 간격이 동일하니까. 시간 간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t 동안 뭐 속도의 변화량은 다 똑같이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딱 보고 때려 맞출 수가 있어요. 어떻게 때려 맞출 수가 있냐? 이게 0.5b고, 이게 1.5b고, 이게 2.5b고, 이게 3.5b면은 죄다 말이 되는구나. 아시겠나요? 그죠? 지금 이거를 뭐 물론 이제 뭐 연립방정식을 풀어서 해보셔도 되는데, 그냥 봤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속도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속도 변화량 다 같은데 이게 V씩 늘어나야 되니까, 이게 여기 0.5b고 1.5b면 평균에서 V, 1.5b, 2.5b면 평균에서 2b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거 눈치로 그냥 알 수 있다고요. 그죠? 그래서 초기 속도 V0는 제가 이제 사용한 어떤 그 문자를 가지고 표현을 해보자면 0.5V다. 그래서 어쨌든 양수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궁금했던 게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가 궁금했었죠. 왜냐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TV를 그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렇게 그려지는지 이게 궁금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세 개 중에서 요거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그런 풀이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저 초기 속도를 한번 구해보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으면은 되게 먼 길을 아마 가셔야 될 거예요. 저도 사실 뭐 그걸 이용을 해서 어떻게 푸는 게 좋을지 감이 잘 안 오는데 아마 꽤 먼 길을 가셨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높은 단계로 올라가고 싶다. 내가 등가속도 운동을 정말 귀신같이 되게 빠르고 정확하게 신기하게 문제를 엄청 쉽고 편하게 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거를 문제에 적극적으로 활용해보는 연습을 많이 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근데 아니 등가속도 운동 공식을 이용을 하면 되지 뭘 그렇게까지 공부할 가치가 있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물리원을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수능 물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죠? 1초라도 시간을 단축을 하면 좋은 거기 때문에 연습할 가치는 사실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대학 물리를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대학 과정을 공부할 때 이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단원뿐만 아니라 뉴턴 역학 문제, 그리고 뒤에 가면 전자기학 단원이라든가 여기에서도 계속해서 나와요. 등가속도 운동 문제는.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제 한번 해본 사람만 이건 느낄 수가 있는 건데, 등가속도 운동의 특징을 파악을 해서 이게 눈에 빨리빨리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런 운동을 해석을 하는데 어떤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전자기학 파트인데 내가 전자의 어떤 등가속도 운동을 하는 그 전자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는데 내 에너지를 다 쏟으면은 거기에서 정작 중요한 전류라든가 전기장이라든가 이런 걸 계산하는데 에너지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하기 위해선 등가속도 운동 공식은 정말 물리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깊게 이해를 하면 할수록 좋다. 누구에게나 좋다. 이해도가 훨씬 올라간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직 물리를 많이 공부 안 해보신 분들에게는 불필요한 정도의 연습일 수도 있겠는데, 내가 어느 정도 물리를 많이 공부를 했고 조금 더 높은 단계로 도약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꼭 연습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더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